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4명의 전직 및 전직 장로들이 종교징계위원회 앞에 중앙본부를 소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많은 인원이 될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연락해주세요. 몇 주 후에 이 조치의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시리즈는 곧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를 제작하고 다음 주에 에필로그를 올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끔씩 방송을 하여 제 고소 진행 상황과 여호와의 증인과 관련된 다른 조치들에 대해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도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백신 접종 캠페인의 부작용에 대한 영상 증언 유튜브 채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시도를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증언할 준비가 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연락해주세요. 저에게 말씀해주신 분과 여러분을 연결해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기 위해 CNIL에 고소장을 제출한 후 저는 2022년 12월 19일에 차별적인 공지를 발행한 프랑스 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가 법적으로 고소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 19일에 발표된 공지가 백신 미접종자의 교육장 출입을 금지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개월간의 조사 끝에 저는 18개월 동안 정직되어 그 기간 내내 급여를 받지 못했던 백신 미접종자를 변호해 승소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한 후 이 변호사가 확인한 4가지 법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 자유롭고 충분히 숙고된 동의의 미준수, 타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함, 사생활 침해. 솔직히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면에서 느꼈던 그 견딜 수 없는 차별이 실제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각 위반 사항에 대해 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모든 내용은 당연히 프랑스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25 1조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상태, 정치적 견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자연인들 사이에 구분을 두는 모든 행위는 차별로 간주된다.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정치적 견해와 연관될 수 있는 의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백신 미접종자를 차별하는 것은 이 법의 적용 범위에 완전히 해당합니다. 형법 제225 2조에 따라 사인에 의한 차별의 경우 최대 3년의 징역과 45 영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와의 증인협회에서 제기할 수 있는 2가지 반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여 미접종자들의 특정 장소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따라서 협회도 단순히 같은 방식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백신 패스는 2022년 3월 14일에 중단되었습니다. 따라서 2022년 12월 19일에는 더 이상 요구되지 않았고 법적 근거도 사라졌습니다. 더욱이 백신 패스는 종교 집회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국가가 어떤 법을 제정했다고 해서 그 법이 반드시 우리나라 헌법에 부합하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법은 이후에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1958년 헌법 제1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모든 신념을 존중한다.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것도 신념에 해당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길 바라는 독재자들이 불쾌해하더라도 말입니다. 프랑스의 신학자 베르나르 베스레가 말했듯이 악이란 타인에게 강요하려는 선이다. 차별에 관한 법률에 제기될 수 있는 2번째 반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협회는 자체 규칙을 정할 수 있는 사적 단체라는 점입니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칙을 정할 자유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만약 미접종자 출입 금지가 자의적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2022년 12월 19일의 공지에서는 아무런 이유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조치가 과도하다면 이는 판사에 의해 제재될 수 있습니다. 과도하다는 점에서 백신을 맞았든 맞지 않았든 전파에 관한 어떤 테스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은 2022년 12월 19일 공지의 본문입니다. 백신 접종 관련 충족해야 할 조건 COVID-19 백신을 완전히 접종한 사람만이 신권학교 수업에 대면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지입니다. 우리는 금지합니다. 문장이 있고 끝입니다. 또한 보건당국은 우리가 혜택을 본다고 언급합니다. 블라블라블라. 그리고 결국 학생들이 화상회의로 수업을 듣는 것은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체 방안도 없고 이 금지를 정당화할 만한 어떤 이유도 제시되지 않습니다. 또한 par ailes라는 단어는 이유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설정하지 않고 추가 정보를 더할 뿐입니다. 그냥 금지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왜 금지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분명히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이 존재합니다. 단지 장로들만 보더라도 제가 관찰한 바로는 100명 중 1명의 장로가 미접종자라면 전 세계적으로 8, 0명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장로들보다 10배나 많은 개척자들까지 더하면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셈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 고소장의 주요 내용이며 저를 사임하도록 압박한 10명의 장로들의 공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위반 행위, 즉 공모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차별을 지지했거나 지지한 적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법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형법 제121 7조 범죄 또는 경범죄의 공범은 고의적으로 도움이나 지원, 권한 또는 권력의 남용을 통해 범죄를 유발하거나 범행을 지시한 자이다. 따라서 제 사건을 다룬 10명의 장로들 모두가 이 범죄에 해당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차별을 조장했고 제가 직접 말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공모는 의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조건을 검토하기로 합의했고 결국 저를 사임하도록 몰아갔기 때문입니다. 공중보건법 제1111 사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건강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본인의 자유롭고 충분히 설명된 동의 없이 어떠한 치료도 시행될 수 없다. 다음은 화이자의 백신인 커미나티, 약품 설명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심근염과 심막염. 커미나티 접종 후 심근염과 심막염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집중 치료가 필요했고 치명적인 결과가 나타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곧 이 제품이 단순히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백신을 맞았다면 의료 전문가는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었나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2년 12월 19일 옛 장로들과 개척자 과정 참가자의 완전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공지가 자유롭고 충분히 숙지된 동의와 어떻게 상충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암묵적인 강요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백신을 맞아야 한다면 그는 원래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의료 처치를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동의라는 개념과 양립할 수 없는 일종의 압력으로 인식됩니다. 형법 제223 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타인을 직접적으로 즉각적인 사망 위험이나 신체 절단 또는 영구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부상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는 1년의 징역과 15, 0유로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우리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한 사례들이 관찰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잠재적인 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약물 복용을 강요하는 것은 특히 알레르기나 병력이 있는 사람들과 같은 의료적 위험이 있는 원로 및 개척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 조항이 우리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원로들에게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것은 건강정보, 즉 백신 접종 여부라는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생활에 속하는 민감한 정보입니다. 이러한 의무가 그들의 자유로운 동의 없이 부과되고 원로라는 필수적인 종교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한다면 이는 그들의 사적 영역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가 위반하고 있거나 이미 위반된 법률들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의 범위와 특히 그 심각성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2023년 7월에 보르도 사법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다루는데 판사들이 매우 소극적이고 정부 자체도 심각한 법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는 판사가 이 사건을 반드시 심리하도록 민사 당사자로 직접 참여해야 했습니다. 6개월 후 판사는 프랑스 여호와의 증인 종교단체가 보르도가 아닌 블로뉴 비앙쿠르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관할권이 없다고 선언하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난테르 법원에 새로운 고소장을 제출했고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아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변호사 비용은 약 1,000유로에 달합니다. 여러분의 민사책임보험이 이 비용의 일부를 환급해 줄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한 민사 원고로 참여할 경우 한 달치 급여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재판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 고소에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연락해 주세요. 이는 여러분이 2022년 12월에 구회원이었거나 선구자였고 2022년 12월 19일에 공지로 인해 차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증언을 수집할 계획도 세우세요. 여기에는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이 차별을 당했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가 취한 조치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차별한 각 사람에게 등기우편으로 편지를 보내 그들의 잘못을 설명하고 회개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답변이 없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편지는 프랑스 지부와 10명의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저는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들의 위반 사실을 그들에게 알렸습니다. 저에게 있어 장로들과 파이오니아들이 겪은 차별은 명백히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가 어떤 논거를 내세울지 지켜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많을수록 더 큰 영향력을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고소를 원하신다면 변호사에게 연락해 본인이 겪은 일을 설명하세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2016년까지 행동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너무 늦게 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황은 절대 백신을 맞고 싶지 않았던 여호와의 증인이 결국 백신을 맞고 병에 걸린 경우입니다. 이 경우 중앙장로회는 자신들을 잘 보호해 두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들이 여러분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백신 접종을 거부했으며 결국 압력에 못 이겨 접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병에 걸렸다면 의사의 진단서와 함께 백신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약물감시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기관인 오니암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리데클라드 협회가 부작용 신고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즉, 이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고난의 여정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을 낙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만약 그렇게 느낀다면 꼭 하세요. 이는 여러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중앙위원회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은 최소한 부주의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여전히 이 사람들을 신뢰한다면 앞으로의 길에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